산불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미생물들이 많이 전파될 수가 있고, 개 중에는 감염성 있는 미생물들이 멀리 퍼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산불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올 초에 합천, 세계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산불도 산불인데 그 규모, 빈도수, 기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산불 지도를 보니까 전 세계가 진짜 이거 불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구의 경고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한번 산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름철엔 무더위, 겨울철엔 강추위, 예상할 수 없는 장마, 비, 이상 기온, 다들 알아요, 기후변화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최근 4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은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갈 때마다 산불 위험률은 8.6%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불나기 쉽고 큰 불이 나게 되고, 큰 불이 날수록 숲이 많이 타니까 거인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면은 그만큼 온난화가스가 많아지니까 더 가속화되고, 또 산불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기온도 높이니까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지구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바다도 있고 땅이 있는데 지구의 우리 표토가 지구의 살갗이거든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층은 대략 한 1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 반지름이 깊이가 6,400km랍니다. 그러면 6,400km 분의 1m면 얼마냐면은 64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거예요. 반면 우리 피부는 평균 한 2mm 정도 보는데, 그러면 사람 키가 예를 들어 2m라고 그러면 2mm면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런 양 계산을 해버리면 우리 피부보다 훨씬 더 얇은 게 지구의 피부, 지구의 살갗인 거예요. 여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입으면 어때요? 엄청 아프고, 그리고 넓어지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형 산불,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불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산불이 눈에 보이는 나무, 동물들 이런 거 외에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 세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 영향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퀴즈 하나입니다. 식물에서 동물의 창자에 해당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동물의 창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그럼 식물은 영양분을 어디서 흡수할까요? 잎이요? 잎은 오히려 호기 같은 거고요. 우리 소화기, 양분을 흡수하는 창자는 바로 뿌리죠. 뿌리를 받고 양분을 쫙 흡수하잖아요. 동물에서 장내 미생물이 제일 많듯이 식물에서도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뿌리 근처에 있다 해서 근권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뿌리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걔네가 뭘 해주느냐? 양분을 흡수하는데 땅속에 있는 양분들을 소화를 좀 시켜주는 거죠. 좀 잘게 잘라서 식물이 흡수하기 좋게 해준단 말이죠. 개 중에는 일부 곰팡이는 아예 식물 뿌리에 붙어 살아요. 하나 일체가 됐어요. 그래서 뿌리에 일체가 됐으니까 뿌리 곰팡이, 그런 걸 균근이라고 그래요. 일체가 되어 사는데 균근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간 게 있고 밖에 말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일부 미생물, 특히 곰팡이들은 아예 뿌리에 일부가 돼 붙어버렸어요. 붙은 상태에서 살짝 뿌리가 결합을 하고 다음에 양분을 흡수해 주는데, 이 균근들은 또 서로 연결이 됐어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응생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산불이 심하게 되면 나무만 타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흙, 여기 있는 균근들, 네트워크가 파괴가 되고, 뜨거운 온도 때문에 다른 미생물도 죽어요. 중요한 거는 많은 미생물들 가운데 뜨거운 온도에 강한 애도 있고 취약한 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지구의 피부, 미생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란이 심할수록 회복되는 것도 더디고, 회복이 됐을 때 원래처럼 돌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해지냐면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와해가 돼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산불과 관련된 미생물 생태계에 관한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미생물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불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미생물들이 많이 전파될 수가 있고, 개 중에는 감염성 있는 미생물들이 멀리 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정말로 산불이 나서 그 연기를 타고 감염성 미생물이 퍼져나간다고? 실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지역은 참 기후가 좋죠. 건조해서 여름에도 근내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사실 사막 지역이란 말이죠, 그 지역이. 거기서 유행하는 풍토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은 콕시디오이데스증이라는 건데, 콕시디오이데스라는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이에요. 곰팡이들이 수속에 많이 있는데 이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흡입이 되면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에서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곡열이다, 계곡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국에서 연간 한 10만 명 정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게 건강한 사람 대부분 괜찮은데 면역 기능이 떨어졌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 대략 1% 미만 정도에서 감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결핵과 같은 폐렴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치료약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처럼 포자가 바람에 날리는 풍토병이 이미 있고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산불이 나면은 그 열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니까 대류가 가잖아요. 그리고 분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올라타는 거죠. 일종의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퍼져나가면 풍토병인 것이 다른 지역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사실 미생물들이 몇 킬로씩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숲속에 사는 애들이. 근데 산불이 나면은 올라타게 되면은 미생물이 갈 수 없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거를 보고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숲은 우리의 사실 고향이죠. 목재부터 시작해서 산나물, 다음에 휴식처, 지구의 산소가 절반은 숲, 절반은 물에, 바다를 비롯한 물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중요한 곳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런 울창한 숲은 식물과 그 식물 뿌리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연결된 네트워크예요. 산불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가 깨진다면 그 이후에 복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복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산불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산불에 의한 미생물 생태계 교란 연구는 실제 산불난 현장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거거든요. 자연적인 산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물론 난 다음에 그 연구도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들은 주로 실험 조건에서 한 연구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산불로 인한 바이오 에어로졸,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는 미생물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새롭게 탄생한 신생 연구 분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연구 분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원인과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야 혹시라도 있을 감염 예방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 후에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구의 살갗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겠죠. 산불이 기후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범위를 우리나라로 좁혀보면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의 경우 실화입니다. 담배 뿌린 경우도 많고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산불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저 어렸을 때 듣던 표현인데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산불 조심 온 힘을 기울이시자고요.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